맞고 오세훈 비서관은 장가 들어갔습니다. 네, 그 기간 동안에 다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이용창 보좌관이 아까 내심 소개해드렸는데 저 보좌관이 저하고 똑같이 13일을 단식을 같이 한 거예요. 잠자면서. 그리고 자기 학교도 다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그 보좌관들 이렇게 한번 소개해드려도 괜찮지요? 예, 예. 고생들 많았습니다. 예, 예. 제가 19일 동안이나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제가 외국에 출장을 가도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가서 19일 동안 비웠으면 당연히 보고를 드리는 것이 맞는데 또 단식 끝나자마자 병원에 한 3일 입원했었고 또 집에서 한 3일 정도 회복했었고요. 또 바로 국감이다 보니까 국정감사 하느라고 이런 자리를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많이 늦어졌고 오늘은 국정감사 기간 중이긴 한데 어제 오늘 여행에 이 시간을 가지라고 하셨는지 그 준비 기간이 좀 비어 있어 갖고 더 늦으면 안 되겠다 해갖고 오늘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또 보신 바와 같이 저를 보시면 다들 건강 괜찮냐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건강은 병원에서도 이상이 없다 그러고요. 체중이 한 11kg 빠졌고 지금은 한 2kg 회복이 됐는데 그거 이외에는 제가 느끼는 건강상의 이상도 없습니다. 제가 굉장히 좀 뚱뚱했었잖아요. 그런데 좋아진 게 이렇게 하면 발끝이 다 보이고 이제 뒤로 이렇게 하면 손도 잡히고 많이 좀 이제 날씬해졌고 이제 건강 관리 잘 해서 또 주민 여러분들 섬기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단식을 했는지 그동안에 뭐 다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기도 하고 또 우리 주민 대표분들께서 똑같이 저하고 생각하시는 것이기도 한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까 안상수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조국이라는 사람은 장관이 돼서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대한민국 체제를 산업행위라는 그런 단체에 가입해갖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력으로 전복시키는 그런 운동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자기는 자격이 없어갖고 청문회를 통과할 수 없다. 자기 입으로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 사람이 다 비리덩어리잖아요. 자녀들의 입시 비리, 또 무슨 사모펀드, 또 무슨 운동학원 그런 걸로 한 부정축제. 그래서 이런 범죄자 비리덩어리인 사람이 다른 장관도 아니고 법치국가를 구현해야 되는 그런 주무장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냥 그것만 해도 나쁜 사람인데 자기가 한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죠? 다 위선이야. 옛날에는 아주 이거 드러나기 전에는 다 좋은 말만 했는데 드러나고 보니까 행동은 다 반대로 했어. 그쵸? 이런 유선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그것 하나와 이런 사람이 장관이 되려고 하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 이런 사람을 장관을 시키려는 하는 사람도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조국은 사퇴하고 조국을 장관시킨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해라. 국민의 뜻이다. 뭐 이런 뜻으로 단식을 하게 됐습니다. 맞죠? 맞죠? 네. 근데 왜 네가 했냐? 왜 이학재가 단식을 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조국 사태를 보면서 그리고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국민의 뜻과 다른 폭정을 하는 문재인 정권을 보면서 이건 저항해야 된다 생각을 했고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좀 잠시 후에 뵙겠지만 우리 대표님이 이 야당 대표로는 유사일에 처음으로 삭발까지 하셨잖아요. 그래서 다 뭐 삭발에 피켓에 유인물도 나눠주고 여러분들 길거리에서 서명도 받고 이웃에게 조국은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했다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이 다 같은 저항의 방법인데 저는 단식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식도 이거 굉장히 치열하게 저항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식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단식은 자기가 건강도 좀 허락해야 되고, 단식할 자신감도 좀 있어야 되고, 단식하다가 한 4, 5일 만에, 이거 몸이 안 따라줘 해서 그만두면, 이 사람은 약한 사람인가 보다, 건강치 않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쇼를 했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식을 하면 열흘 이상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열흘 이상 해야 되는 건데 이걸 누구한테 물어보고 또 누구한테 미루고 하냐. 누군가 해야 되면 내가 하자 하면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단식을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고속도로 전철 지중화 할 때도 그때는 좀 전에 안상수 시장님 때였어요. 안상수 시장님이 멋진 분이에요. 왜냐하면 당신은 시장이고 저는 구청장인데 제가 안상수 시장한테 대드는 거예요. 왜 전철을 지상화하냐, 지중화해야지. 그리고 왜 우리 지역만 지상화를 하냐? 다 지중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반반 지상화하고 반반 지중화하든지 아니면 몽땅 지중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라. 그렇게 하면서 싸운 거거든요. 근데 안상수 시장님은 제가 사적으로 시장님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이건 공적인 일이구나 해갖고 재검토를 지시하셔갖고 사실은 지중화가 된 거예요. 그때도 제가 단식을 했고 다 아시다시피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저거 다 만들어놨는 설계도 다 끝나고 토지 매입도 다 끝났는데 이거 시장 바뀌니까 그때는 소형기 시장으로 바뀌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또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눈뜨고 봐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저를 뽑아줬는데 제가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쪽 사람들하고 우리 쪽 그 사람들하고는 좀 스케일도 다르고 이해도 다른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런 꽁한 마음이 잘 안 풀린 것 같아요. 그때는. 그때 단식을 했고 또 마지막으로는 시장, 인천시청 어디에다 지을 건지 용역을 하는데 우리는 가정거리가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빼놓고 그냥 있는 자리에다 짓는 걸로 용역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건 아니다 포함시켜서 뭐가 맞는지라도 한번 보자. 그래서 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좀 경험도 있었고 또 세 가지가 제가 다 이겼어요. 이겼고 그런 경험이 있어갖고 단식을 내가 하지 결정을 하고 돌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뭐 떠벌리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우리 아까 보좌관들 참모들하고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딱 두 분 저 뒤에 계신 황 대표님한테 제일 먼저 승낙도 받고 보고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황 대표님한테 전화를 드렸고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한테 또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 그때 좀 깜짝 놀란 게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성이잖아요. 그 모성애 같은 게 있으신 거예요. 단식 기간에도 굉장히 거의 매일 찾아오시기도 했고 했는데 얼마나 힘들겠냐. 안 하면 안 되냐. 좀 더 생각해보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황 대표님은 저는 비슷하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황 대표님 되게 이렇게 선비 같으시잖아요. 험한 일을 안 해보셨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또 대표님이 만류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대표님 굉장히 대담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고 만약에 이 의원이 그 결심을 안 했으면 당신이 하시려고 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내부에도 그렇고 외부에도 그렇고 흠이 될 거다. 근데 걱정된다 사실 견딜 수 있겠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님 굉장히 강단이 있으신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그때 딱 뵙고 느끼고 그때 딱 허락받고 이제 밥만 안 먹으면 되는구나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럼 왜 19일을 했냐는 말씀을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진짜 이렇게 오래 할 줄은 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물론 조국이 물러나지 않으면 10일 이상은 견뎌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계속 견디려고 했는데 제가 아주 징글징글한 상대를 만난 겁니다. 안 물러나는 거예요. 안 물러나는 거예요. 야, 열흘이나 단식을 했고, 하여튼 재단식을 해갖고 제가 무서워서 물러나는 게 아니고 마땅히 물러나야 되잖아요. 장관 자격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거 국민들이 다 아니라고 하는 사람을, 아니 이게 대통령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민주당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죠? 국민이 위임한 권력인데 국민이 그걸 아니라고 하면 그걸 받드는 게 대통령이지. 그죠? 그게 공직자죠. 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모든 권력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왜 그 권력을 사유하고 지멋대로 행사를 하나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일찍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막 길어지는 거예요. 열흘이 넘어가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힘든데, 근데 야, 이게 이제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저쪽에서 안 물러나면 저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아까 그림에서 나왔던 것처럼 16일이 지난 날인데 그날 우리 대통령도 오시고 이 의원총회, 의원들끼리 하는 회의를 제 그 천막 바로 옆에서 회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앰뷸런스를 대기시켜놓고 저를 막 강제로 아까 그림처럼 태워서 병원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게 아마 이랬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야, 이러다가 얘 잘못될 수도 있다 이런 걱정도 하나 있으시고, 또 하나는 끝에 안상수 의원님이 끝에 저랑 끝까지 같이 이제 저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셨는데 이랬던 것도 같아요. 이게 지가 혼자서는 그만 못 두니까 이렇게 하고 병원 보내면 얘가 못 이기는 척 하면서 그만두겠지. 다 대충은 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래갖고 보내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끝낼 생각이 진짜 없었거든요. 예, 그래갖고 그렇다고 거기서 무슨 대표님이나 의원님들하고 제가 뻗치고 싸울 일도 아니고 또 걱정해 주셔서 건강 체크라도 하고 와서 하든지 말든지 하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병원을 갔다 와서 다시 이제 17, 18, 19 있었던 거고요. 19일 날은 왜 끝낼 수밖에 없었냐면 10월 3일 날은 왜 끝낼 수밖에 없었냐면 10월 3일 날까지는 제가 어떻게든지 버텨보려고 했습니다. 이제 5일, 6일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때 광화문 집회에 모든 문재인 정권을 아니라고 생각하는 모든 보수 우파 진영이 자유우파가 다 모이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아주 작은 미랄이라도 힘을 보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버텼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대로 국감이 이렇게 진행되는데 국감은 막 지방도 가고 그러거든요. 그걸 또 안 하고 국회의원의 아주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가 국감인데, 그래서 19일까지 했었던 겁니다. 만약에 10월 3일 집회가 없고 진짜 국감이 없었으면 제가 좀 더 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진짜 뭐 쓰러지든지 일이 났을 수도 있었는데 그게 어쩌면 저를 살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9일을 하게 됐습니다. 단식 중에 그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제일 어려웠던 거는 배고픈 게 제일 어려웠고요. 근데 또 이제 한편으로는 제가 배고픈 거 최소한 열흘은 참아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그냥 이거는 막 머리를 세뇌시킨 거예요. 어차피 못 먹어 막 하면서. 그러면서 좀 견딜 수가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저 극악무도한 것들 막 그러면서 이제 이 분노 같은 게 생겨갖고 또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좀 어려웠던 게 뭐냐면 저쪽에서 누가 뭐 단식이나 이런 걸 해도 정치적으로 우리랑 좀 맞지 않아도 우리는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쟤네들은 뭐라 그러냐면 저한테 뭐 문자로 또 아니면 그 댓글로 돼져라, 돼질 때까지 해라, 막 그러는 거예요. 무슨 선거용이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쟤네들 비난하고 이러는 게
굉장히 제가 처음에는 싫었어요. 그것도 제가 견디기가 좀 싫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저런 자들이랑 싸우는 거구나. 예? 내가 저런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어서는 안 되지 하면서 오히려 그게 저를 단련시키고 정말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또 하나는 우리 보수가 결집되고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진짜 힘들었던 건 사실은 가족들 때문에 사실 힘들었어요. 제가 나오면서 저희 집사람한테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나 오면서부터 밥 안 먹어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몰래 나왔어요. 새벽에 몰래 나와갖고 또 어차피 안 들어가는데 얘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30분 정도 혼났죠. 제가 전화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애들한테는 그 얘기도 못 해갖고 그 다음날 그날 저녁 때 문자로 애들한테는 보내고요. 제일 더 큰 어려움이 저희 어머니시는데 연세가 81세시거든요. 예. 어머니한테는 도저히 이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날 지나고 뉴스에 좀 나오고 소문 나온 다음에 어머니 이제 누군가한테 들으셨을 테니까 그때 이제 어머니한테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거의 저희 어머니하고는 계속 통화를 하고 제가 이제 쌩쌩해진 겁니다. 어머니만 전화를 하면 가성이라도 해갖고 쌩쌩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한 15일 지나가면서부터는 이제 다시 끝났다고 밥 먹는다고 이렇게 이제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했고요. 나중에 보니까 어머니가 다 알고 계셨대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를. 가족하고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예. 저희 형님도 그냥 매일 오셔갖고 걱정해주고 그래서 힘들었고요. 거의 다 거의 다 들었습니다. 단식 중에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한두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 고등학교 선생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내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조국을 끌어내려야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단식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시계 오시기도 어려운데 또 그런 말씀을 하시냐. 어떻게 보면 이게 정치적인 말씀으로 오해받으실 수도 있는데 그랬더니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학교에서 애들이 규칙을 안 지키고 슬리퍼를 칙칙 끌고 오고 거짓말을 해도 애들을 지도할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조국이 장관이 된 다음부터는. 이거는 국가의 기강이 무너지는 거다. 그러면서 반드시 조국을 끌어내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정말 이게 국민의 마음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진짜 제가 생각도 못했는데 호성차에다가 갑자기 막 타고 가라 그래서 얼떨결에 타고 같은 것도 그거 가면서 이게 이런 게 동지애고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제 건강 상태뿐만이 아니고 마음 상태까지 이제 이렇게 하면 얘가 그냥 알아서 그만두겠지 하는 그런 배려까지 해주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는 그 천막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요새 언론, 인터넷 언론인데 굉장히 무서워요. 그러니까 뭘 먹나 다 보는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저는. 그걸 굉장히 한 일주일 전부터 막 설치를 해갖고 계속 찍었더라고요. 단식 17일 됐는데 저한테 그 기자가 와갖고, 그러니까 설치했는지도 몰랐죠. 기자가 와갖고 뭐 먹는다는 얘기가 있던데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요. 야, 그냥 안 먹는다. 내가 단 한 끼는 굶더라도 제대로 굶지. 우리 보수 받으면 그렇게 그런 장난 안 한다. 막 그러면서 이제 세게 얘기하고 그랬더니 근데 뭐 운동도 안 되며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데 운동은 실제 제가 했거든요. 얘네들이 이 약재가 밤마다 없어진다 막 이러면서 이제 그것도 찍어놓고 했는데 뭐냐면 우리 스님도 그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금식 기도를 하시는 목사님들도 저한테 와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단식을 오래 하려면 운동을 해야 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게 처지지가 않고 견딘다.
그래갖고 매일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걷고요. 팔굽혀펴기도 하루에 한 번에 15개씩 한 5세트를 그 다시 끝나는 날까지 막 일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견뎠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예, 그리고 제가 단식하면서도 아까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누워만 앉아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뭐 상임위도 갔고 또 본회의도 들어가서 질의도 했고 질의하는 거 보기도 했고 그렇게 했고 국감 첫날이 18일째 되는 날이었는데 국감 첫날도 참여를 하고 지역에 뭐 현안 문제도 몇 개 챙겼습니다. 여기 루원시티의 루원 중학교 신설 문제라든지 청라의 소각장 폐쇄하는 문제 이런 것들도 공무원들하고 다 협의하고 그렇게 해서 루원 중학교 신설은 확정이 됐습니다. 네, 진짜 마지막으로 그럼 단식하면서 뭘 얻었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아까 뭐 말씀이 조국이